네, 개장했습니다. 개장 방송, 일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리면요. 대주전자재료랑 나노센서제도 이 기술이 지금 확립된 게 아니에요. 여러 변수들이 있습니다. 에코앤 드림도 마찬가지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미코와 아직 계약이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은 다 리스크가 있어요. 좀 전에 우리 오스코텍도 마찬가지입니까? 아니, 오스코텍이, 이걸 부정적으로 해석하나요? 오늘 주가로 볼 때는요, 저랑 생각이 다른가요? 그러면은, 이걸, 네, 오스코텍이 지금 10% 하락 출발하는데요. 그럼 제가 본 시각하고 다르게 보는 게 주류 시각이란 뜻인가요? 네, 전혀 의외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굳이 이제 시비를 걸면 임상 숫자가 61명이 작지 않느냐. 그 외에는 꼬투리 반응률 측면에서는 꼬투리 잡을 게 없는데, 아침 출발은 좀 의외네요. 저는 지금 반응률 60%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는데요. 오늘 오스코텍은 하락 출발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이드로이트 머반 리튬은요, 객관적으로 그런 사실들이 다 나와. 그래서 제가 주관적인 거 하나도 없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하이드로 리튬 얘기할 때, 아이고, 됐다, 그냥. 그런 얘기네. 한두 번 들었냐. 제가 30여 년 주식을 경험했는데, 획기적인 거 한두 번 받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아주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사람이 주관성을 가지고 볼 수는 없죠. 그러면서 계속 조사는 했는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객관적인 자료를 접하니까 생각이 바뀐 거거든요. 저는 처음에는요, 지금 막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보다 더, 아이고, 됐다. 그런 얘기 그만해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공부를 계속 해보니까, 이게 아니구나를 점점 깨닫고 생각을 바꾸게 됐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도 이걸 가지고 그 공부를 하나도 안 하면서 대부분의 분들이 아직도 막 평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실 것 같으면 주식 투자 관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막 부정적인 걱정을 하신다면 주식 투자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네, 좀 낙관적이랄까요. 항상 지금, 바이오니아도 그런 거 아니에요. 바이오니아가 제 리포트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탈모 화장품이 국내 식약처에는 기능성 인정 못 받고 유럽 CPMP에 되면서 하는데 앞으로 변수가 많지 않겠습니까? 바이오니아가 등록했다고 해서 판매가 어떻게 될지, 판매가 가능할지, 얼마나 팔릴지 모르지만 주식시장은 항상 그 가능성을 가지고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가 워낙 존경하는 실명을 거론해도 되는데, 장덕수 회장님의 지금 DS 자산운용, 장덕수 회장님은 참, 카멜레온 같은 분이다. 저는 장덕수 회장님을 몇 번 뵀지만, 삼성전자 갈 때는 삼성전자 얘기하다가, 개별 종목 갈 때는 개별 종목 막 얘기하십니다. 근데 보통 이런 위치에 있는 분들은, 무슨 개별 종목이야. 주식은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짜잘한 종목 나 관심 없어 이러시는데, 정성수 회장님은 코스닥 IPO 하는데도 막 설명에 찾아가십니다. 근데 그 친구분이 있는데 다른 분입니다. 제가 우리 학교 선배님이신데, 이 선배님도 아주 정말 제가 본 분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없어요. 노트를 보면 빼곡합니다. 1년에 수십 군데 탐방을 가가지고 빼곡하게 기록하는데, 장덕수 회장님은 지금 엄청 거부가 되셨고, 우리 선배 참 어렵게 살아요. 근데 장덕수 회장님 그 얘기를 항상 합니다. 야, A는 말이야, 항상 태도가 틀렸어. 아무리 좋아도 매출로 가시화되고 모든 게 확실해지면 좀 비싸도 그때 산다 하는 게 A인데, 그냥 리스크를 안고 가능성이 보이면 그때 해야 되는 거야. 주식 투자란. 게 장덕수 회장님 늘 주장이고, 우리 A 선배는 그래서 항상 고점에 잡아가지고 담보 부정 나오고 그러시더라고요. 주식 투자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일 때 리스크를 감수하는 게 어떻게 보면 숙명 같은 겁니다. 지금 금양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였죠. 금양도 최근에 아프리카 광산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식 투자자들은 그걸 갖고, 기대를 갖고 또 가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오늘 개장했는데요. 오늘 그래서 좀, 오스코텍이 의외네요. 저하고 제가 생각이 잘못됐나요? 제 해석이 틀렸나요? 어쨌거나 오스코텍은 오늘 개장 흐름을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 어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군요. 그럼 저도 생각을 다시 중립으로 바꿔가지고 오늘 계속 나오는 얘기들 한번 취합을 해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상하고는 훨씬 다른 방향으로 가네요. 오스코텍은. 근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세비도 플래닛보다는 레이저 티닙이 기본입니다. 이 회사는 세비도 플래닛은 메인은 아니다. 만약에 어제 임상에 대해서 시장이 부정적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다시 꼬르륵 하고 이렇게 빠질 회사는 아니다. 오늘 저 같은 출발은 전혀 의외네요. 저도 다시 중립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하고는 전혀 반대로 움직이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시장을 보면요. 오늘 외국인들이 여기까지 소폭 순매수출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제 엔비디아 강세 때문에 아직도 영향력이 있고요. SNS텍은 지금 삼성전자가 EUV에 좀 이따 시간 나면 설명드릴게요. EUV에 펠리컬을 지금 투입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지금 한 4군데 회사를 가지고 펠리컬 개발시킨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SNS텍하고 FST입니다. 두 개가 펠리컬 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하고 이 회사가 오늘 강세가 좀 보이네요. 요런 좀 개별 스토리가 있는 거고요. 소부장들 강세입니다. 네코시군인 리포트. 그러니까는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일부 애널리스트는 61명의 숫자가 적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다고 판단하기도 힘들다. 그럼 처음에 임상 설계부터 잘못됐다고 처음부터 얘기할 얘기인데 지금 얘기할 건 아닌데 어쨌거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IT들도 오늘 혼조권입니다. 오늘 분위기는 어쨌거나 시장이 외국인 동향 봐야 되겠지만 왠지 오늘도 전강후약이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게임주들도 오늘 또 엔비디아가 어제 강세다 보니까 오늘 또 AI 관련주들이 강세인데요. 오늘 왠지 전강후약 흐름을 갈 것 같대요. 엔터주들은 고만고만합니다. 조선 방산 조용하고요. 2차 전지 쪽은 오늘도 우선 에코프로 VM, LNF, 에코프로 LNF 이쪽이 강세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쪽은 이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일단락됐다. 이쪽은 이제는 관심을 좀 끄는 게 합리적인 것 같고 성일라이텍, 세비캠, 마이스동서, 폐배터리 쪽 이쪽은 이제 좀 부각이 되고 이쪽이 앞으로 부각될 것 같습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네. 자, 그래서 시장은 오늘 예상대로 좀 전강후약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아침 개장 초반에는 엔비디아 약발이 9시 반까지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이후부터는 서서히 우리 시장인데요. 오늘 지금 금융투자가 자, 수급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금융투자 보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보면 외국인은 일단 관망 분위기네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아직도 엔비디아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금융투자가 812억, 오호. 어제 좀 사더니 오늘은 금융투자 매도네요. 일단 금융투자 매도입니다. 코스닥은요? 코스닥은 지금 외국인이 매도네요. 그렇다면 외국인이 에코프로, BM, LNF 이쪽으로 매도가 일단 나온다고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 그래서 이쪽들이 오늘 또 흐름은 이런 분위기로 간다면 전강후약일 것 같고요. 금융투자는 소폭수미 투신이 매도네요. 투신 연기 사모펀드. 코스닥 시장도 지금 보합인데 오늘 흐름 전체적으로 제 느낌은 오늘 아침에는 엔비디아 영향으로 플러스지만 갈수록 약발이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특히 금융투자가 방향성은 이게 사실 장중에도 변하는 거라서 예측은 힘들지만 금융투자가 순매도 출발하는 걸로 볼 때
오늘은 좀 금융투자의 매물에 시달리지 않을까. 전강후약 보이지 않을까. 어제 금융투자가 2,500억 순매수했는데요. 오늘은 순매도 매물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전강후약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싶고, 요 지금 폐배터리 재활용 이쪽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정부도 우리도 자원을 좀 핵심으로 지금 하자, 육성하자 이런 분위기인데 우리나라에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그죠? 결국은 그 도시광산이죠.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앞으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좀 앞으로 2차 전지의 무기감이 지금까지는 에코비엘, LNF, 에코프로 이렇게 쇼커버링 중심이었는데 이제 폐배터리 이쪽으로 좀 옮겨갈 것 같습니다. 자, 효덕님 아니 진짜 가는 중 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대신에 제가 이런 걸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렇게 쭉 설명해 드려서 이렇게 가는 거는 뭐냐면 이게 제가 미래를 말씀드려요. 미래. 현재가 이렇고 미래가 이렇습니다. 했다고 해서 내가 이 주식을 100% 들고 그래 나 그냥 부동산에 처박아 뒀다는 생각, 부동산 투자했던 마음으로 그냥 쭉 갈래. 네. 물론 이렇게 하시는 분은 이렇게 하시고요. 이걸 염두에 두되 나는 전업 투자는 빨리 할 수 있어. 그럼 나는 이 주식은 한 50%만 깔고 나머지 50%는 뭐 지금 성일 하이텍이나 이런 개별 재료나 그런 거 매매할래. 이러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미래는 이 종목 미래는 아는데 좋아. 늘 염두에 두는데 움직일 때 할래. 내 머릿속에는 듣고 움직일 때 사는 걸로 난 다른 종목을 매매하다가 움직일 타이밍 되면 올래. 이러셔도 되고. 네. 그건 각자의 상황과 처지에 맞춰서 하시려야 되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거는 뭐냐면 일단은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조사해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거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건 각자의 몫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합리적 반론을 제기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무슨 조사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 반론하는 거는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논의할 수 있으나 이런 거에 대한 조사도 않고 리튬이 뭔지도 공부도 안 하면서 막연히 막 나쁘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참 안타깝고 물론 이제 그 젊은 2030 세대들은 아직 혈기가 왕성하니까 뭐 제 라떼는 말이야 세대들은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거 조심하지만 혈기가 왕성하니까 이해는 해줄 수 있지만요. 저는 그렇습니다. 주식 투자는 편견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내 신념대로 한다. 내가 철저히 공부해서 결론이 섰으면요. 그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결과는 어떡합니까? 담담하게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만약에 신념대로 공부를 해서 신념대로 행동해 결과가 좋다. 그러면 아주 통쾌한 거죠. 근데 신념대로 해서 조사를 해서 공부를 했는데 결과가 안 좋다. 그건 할 수 없죠.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드로리튬은 제가 말씀드린 그 자료를 읽어보시면요. 스스로 판단이 되신다. 그 이용은 나의 몫이다. 이용을 어떻게 할지는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산성님 자주 뵙겠습니다. 네, 온차님도 자주 뵙겠습니다. 벤님도 자주 뵙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그랬다 에코프림의 LF 나노신소재 쇼커브링 5인방도 강하고요. 오늘은 금량은 좀 숨고르게 하네요. SM 오늘 좀 많이 빠지는데 SM 보면 저는 참 정말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그리고 지금 카카오를 보면요. 아직도 좀 정신을 못 차렸냐? 지금 카카오 엔터가 지금 투자 받는 조건으로 SM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투자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또 뉴스에 나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는 아직도 보면요. 돈 벌 생각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서 뭘 재료를 붙여가지고 IPO를 해가지고 돈 벌까 주가 상장해서 돈 벌까 아직도 이런 짓을 지난번에 그렇게 해서 욕을 그렇게 얻어먹고 경고를 받았으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제가 보면요 동네 애들이 코올리게 애들이 모여서 딱지치기 하는 느낌이에요. 네이버는 안 그렇잖아요. 네이버는 그 위상에 맞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큰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는데 카카오는 보면 동네 애들이에요. 동네 애들 뒷골목에서 코올리게 돈을 뺏어가지고 자기들이 배불려서 상장해서 주가를 어떻게 하고
네, 그래, 우리 사줘가지고 돈 벌고, 뭐 그런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카카오, 이제 SM 경영진들이 카카오 엔터와 어제 계약한 내용들이 밝혀졌는데요. 나쁜 사람들이죠. 우리나라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K-팝에 저는 상처를 줄까? 그 사특한 몇 사람들 때문에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주주운동도 회사의 근본을 훼손시킬 정도로 가면 안 되죠. 안타깝습니다. 잘 해결됐으면 좋겠는데요. 어제 카카오가 보면서, 아, 카카오가 아직도 위험한 회사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들어요. 요즘 보면서, 저 사람들이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 아직도 구별을 못하는구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한번 큰 일을 당하겠구나. 그냥 IPO에서 돈 벌 생각밖에 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안타까운데요. 자, 그 다음에요. 엔터지 들어온 약세입니다. 그래서 오스코텍은 저도 이제 생각을 그럼 중립으로 바꾸겠습니다. 일단 뭐 제가 고집 피울 일은 아니고요. 시장이 그렇게 해석을 하면 또 그 관점에서 다시 봐야 되니까 오스코텍은 일단 어제 나온 세비더 플랫님에 대한 임상 결과에 대해서는 시장이 부정적이다. 그럼 다수의 의견들을 받아들여야죠. 이건 고집 피울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새로 시장의 다수 의견을 받아들이고 새로 보도록 하는데 분명한 거는 그걸 어제 임상을 부정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근본이 훼손되는 건 아니다. 근본은 레이저 티닙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이 움직이는데 이제 3월에 루마니아 대통령이 오기 때문에 좀 더 계속 이제 전쟁이 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전의 개념으로 가고 있어서 방사는 올해도 계속 주목받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희정님 맞습니다. 생각은요, 저는 주식 투자는 카멜레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내 고집으로 주식을 하는 사람 많아요. 미국의 돈나무 언니가 대표적이죠. 그분은 자기 기준에서 시장을 자기 기준에 얽어매는데요. 참 바보 같은 사람이죠. 나이가 저보다 많은데 그동안 뭘 깨달았나요? 저는 주식은 절대 사실 뭐 작년에 제가 위메이드 작년에 말씀을 드린 재작년에 우리가 위메이드 가지고 우리 애청자님 얼마나 우리가 재미를 봤습니까? 제가 재작년 추석부터 해서 추석 때마다 제가 일을 하나씩 만드는데요. 추석 때에는 무상증자 직후부터 들어갔죠. 그때에서 이 장대한 시세를 보다가 12월까지 드레이코 가격을 회복을 못 시키면 이 골든타임이 끝난다. 12월 말까지 그게 없으면 이제 위메이드는 안 될 회사를 본다 해서 포기를 해버렸잖아요. 12월에. 그 이후 쭉 빠졌는데요. 근데 다시 제가 지금 또 위메이드 다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다시 보느냐? 굉장히 마음은 안 들고 안타깝죠. 주주들이 이렇게 피해볼 회사들이 아니었는데, 이제 인재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미러 M이 하는데, 이제 들어온 가격이 매우 중요하다. 이게 결국 드레이코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들어온 가격이 지금 유지를 하느냐. 이게, 왜냐, PN, 돈 버는 거는 여기서 돈을 벌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5달러까지 떨어지는 걸 보면서, 또 드레이코가 가는 쪽으로 가는구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회복했어요. 이러면요, 이거는 미러 M은 롱런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우리 정의원님 아시겠지만, 1월 31일 날 미러 M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1월 31일 날. 그래서 제가 2월 초에 여태 출발이 좋더라고요. 여태 이 연봉 나는 날, 요날 추천드렸죠. 추천드리고 그날 1100원 이렇게 장중에 빠졌거든요. 우리가 저점에 살 기회가 왔는데 미러 M이 생각보다 출발이 좋고 들어온 가격이 좋아서 추천드렸는데 이후에 좀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생각의 이유는 작년에 미르포 글로벌은 참 안타깝지만 그거는 안타까운 거고 뭐 장영국 대표에 대한 실망감도 여전히 있지만 또 볼 거는 객관적으로 볼 거는 봐야 되거든요. 객관적으로 볼 거는 보고 수치가 괜찮네 하면 또 이건 봐줘야죠. 물론 이러다가 들어온 가격이 다시 꼬록 떨어진다 그러면 또 안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생각의 유연성은 그런 주식 투자는 카멜레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근거는 뭐냐? 객관적인 근거, 객관적인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는 얼마든지 카멜레온이 돼야 되고 대신에 주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 생각입니다.
수급 한번 볼까요? 9시 27분입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오늘은요, 유가증권 시장에 어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좀 떨어졌다 말씀드렸죠. 그래서인지 외국인이 오늘 유가증권 시장의 순매도는 별로 없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볼까요? 외국인들이 아까 12분 전에 비해서 215억 순매수했네요. 오늘은 외국인이 순매수 출발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0.3. 아마 어제 마이크론도 오르고 어쨌거나 지금 엔비디아 분위기도 좋고 하니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쪽으로 좀 입지를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 금융투자는 계속 팔고 있습니다. 금융투자는 235억 팔고 있어서 비슷하네요. 그래서 지수도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보면 외국인 매수와 금융투자의 매도가 좀 팽팽하다. 지금까지는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은요. 외국인 매도가 아까보다 68억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투자는요. 7억 늘었고요. 부시는 9억 늘었고요. 연기금은 2억 줄었고요. 순매도가 그다음에 19억 늘었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기관은 소폭 매도 속에서 외국인들도 소폭 정도 매도. 그러다 보니까 뭐 제자리 걸음 정도라. 자, 그래서 오늘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이 많이 오르는데요. 관련한 것들은 제가 제 자료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어떤 애널리스트도 쓸 수 없는 내용들 제가 다 해놨으니까요. 여기 이슈 분석 보시면요. 현재와 미래도 제가 정리해 놨지만 그 앞에 또 그런 것도 제가 해놨죠. 업종 테마 분석 이런 데 들어가시면요. 네. 수산화 리튬 관련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도 다 해놨습니다. 포스코가 어떻게 앞으로 계획하는지도 알 수 있고요. 다 정리해놨어요. 아시면 수산화 리튬 비즈니스 모델도 보면 수산화 리튬이 리튬 화합물에 정확히는 LiOH H2O죠. 이게 물과 리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물질입니다. 그래서 꼭 전기차 배터리 아니거든요. 그것보다 훨씬 스테알레이트 이런 게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물론 전기차 배터리만큼 수요가 많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것도 다 돈 될 게 꽉 찼다 하는 겁니다. 수산 리튬 1톤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는요. 객관적인 것들 최대한 알려드리려고 하고 판단은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를 해보시면 스스로 충분히 여러분의 학식이면 판단이 되고 오늘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 강한데요. 그동안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제 동영상에 그동안 악플이 안 달렸는데, 유독 하이드로 리튬에 악플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그 네이버 종토방해가 문제점이라고 보는데, 네이버 종토방은요, 그 주식 있는 사람은 참 튀고, 없는 사람은 그렇게 그 종목을, 어느 종목이든지, 나쁘게 내일 당장 폭락한다고 하는데요. 그 문화가 좀 확산이 된 것 같아요. 안타까운데. 주식 투자는 다 잘 돼야 되는 거거든요. 시가총액이 크면 다 잘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주식인데, 그렇죠. 좀 또 2030 젊은 세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지 네이버 종토방은 정말 분위기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네, 하여튼 어느 종목이든지 종목 종토방 들어가 보면요. 그 주식이 없는 사람들 그 주식을 저주를 하더라고. 그럴 거 어디 있습니까? 그 주식이 잘 되면 그 주식에서 벌어둔 돈들이 또 내 주식으로 올 수도 있는데 잘 되기를 바라면 되는데 말이죠. 문화가 개선됐으면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일부 방송은 개장 방송 일부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2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